이제 대망의 1위. 네, 대망의 1위. 대망의 1위는 저는 뭔지 알 것 같습니다. 네, 네, 네. 저희 그 러닝팀에 요게 별명이신 분이 있어요. 별명으로. 별명이 네. 신스정이에요. 신스정. 맞나요? 신스. 네, 근데 성이 괜찮아서 그런가 되게 어울리는 느낌이에요. 신스정. 네, 뭘까요? 맞습니다. 네, 이 부상은 엘리트 러너분들은 잘 없어요. 오히려라기보다는 뭐 당연히 좀 그런 부분일 수가 있고, 왜냐면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. 네. 취미 러너에서는 진짜 독보적인 1위의 부상이 있죠. 스플린트. 네, 신스프린트. 요거는 그러면 뭔가요? 이게 이 신스프린트가 사실은 정확한 의학 명칭이거나 그렇지는 않고요. 그냥 이제 정강이가 아파라는 뜻이거든요. 신스프린트. 정강이가 아프다라는 뜻인데, 이제 정강이가 이제 경골의 안쪽,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 쪽이죠, 그렇죠? 네. 정강이 안쪽 뼈가 그 라인 따라서 보통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 안쪽 라인이 이제 뼈에 통증이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신스프린트라고 부르죠. 저도 뭐 워낙에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에 신스플린트. 지긋지긋한 그런 부상 중에 하나입니다. 다행히 저는 아직 안 겪어봤는데 이게 신스프린트는 충격과 관련이 있나요? 네, 충격과 관련이 있죠. 꽝꽝거리는 충격과 관련이 있습니다. 아까 그러면 아킬레스 건염은 페이스랑 관련이 있고, 네. 그 다음에 러너서니는 볼륨과 좀 연관이 있고, 네. 그리고 이 대망의 1위인 신스프린트는 충격과 좀 관련이 있고. 네, 또 이제 뭐 임팩트 로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이 아마 조금 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떤 증상인가요, 이게? 증상은 보통 이제 신스프린트로 병원에 오시면 선생님 저 여기 피로골절인 것 같아요라고 오시거든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뼈가 부러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라고 오셔요. 다리가 절단 나는 기분이에요. 뼈가 달리기를 이제 하는데 그쪽이 처음에는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데 참고 뛰어보면 또 뛸만해. 그래서 이렇게 뛰다가 그렇게 이제 뛰고 아파도 참고 뛰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기가 진짜로 뼈가 뭔가 혹시 조금 부러졌나? 금이 갔나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뼈가 아픈 이제 통증이 생겨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겠다 하고 오죠.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 찍으면 피로골절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뭐 안 나오겠네요? 네, 그냥 신스프린트. 신스프린트는 골막염이에요. 골막염. 네, 뼈에 있는 막에 생긴 염증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뼈가 아픈 통증이 느껴지거든요. 근데 실제로 뭐 뼈가 진짜 부러졌거나 그러지는 않고, 근데 신스프린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약을 먹어가면서 훈련을 계속 이어가면 실제로 거기 염증 때문에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진짜로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게 피로골절이 되는 거죠. 차라리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. 그냥 부러져가지고 그냥 다시 붙어가지고 괜찮아졌으면 좋겠다. 이게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가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픈 건 나아지질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? 이 신스프린트가 저도 뭐 그랬거든요. 쉬면 좋아졌다가 다시 뛰면 또 아팠다가 쉬면 좋아졌다가 뛰면 아팠다가 그게 계속 정말 반복되다가 저도 거의 한 1년 6개월을 그 구렁텅이에서 헤맸었던 것 같은데,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간과했었던 게, 내 정강이와 그 주변 구조물의 점수가 뭐 예를 들어서 100점이었다고 치면 그게 이제 부상이 와서 이제 부상이 올 만한 뭔가 네가 달리기를 했으니까 왔겠죠. 그리고 이제 휴식을 해서 다시 좋아졌으면 다시 100점일 거잖아요. 네. 그리고 다시 또 그 전처럼 달리기를 하면 또 부상이 오는 거죠. 결국은 충격이 계속 가는 주법을 사용해서 그런가요? 주법도 그렇고, 그러니까 뭐 주법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100점을 자꾸 넘어가는 달리기를 해서 그렇기도 하고, 또 하나는 정강이 그 강도가 100점을 넘어가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 거죠.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주법을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고, 그 다음에 보강 운동을 해서 이걸 어쨌든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겠다. 그걸 이제 나중에 좀 느끼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선생님은 주법 바꾸셨나요? 바꿨죠. 원래는 어떻게 뛰셨어요? 저는 힐스트라이크였는데, 그러니까 저도 뭐 달리기를 배운 적이 없었고, 그리고 저는 달리기를 굉장히 못했었어요. 달리기를 되게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보니까 사실 걷기랑 비슷한 그런 달리기를 했었고,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뒤꿈치로
그렇죠. 뻗어가야 네, 되니까. 뻗어서 뒤꿈치로 찍으면서 굉장히 그 러닝화의 쿠션을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라는 느낌의 뒤꿈치로 찍으면서 이제 달리기를 했었는데 뭐 자연스럽게도 페이스가 늘어나면 당연 페이스가 빨라지면 당연히 이제 신스프린트도 더 심해졌었던 충격도 것 같고, 커지고. 네, 충격도 커지고 했었고요. 물론 이제 미드풋 주법을 조금씩 이제 바꿔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보폭도 좀씩 줄여가고 그렇게 다시 하면서 뭐 종아리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또 새롭게 겪기도 했지만 신스프린트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긴 하더라고요. 물론 이제 보강 운동도 같이 했죠. 와, 이게 주법마다 따라오는 부상이 다 다르네요. 다르죠. 네, 다릅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주법의 정답이라기 보기에는 어떤 하나의 주법이 만능이다는 사실 굉장히 하기 어려운 말인 거죠. 그렇죠. 이제 사람마다 또 개인적으로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가지고 있는 유리함이나 불리함이 또 다른 것이고 자기의 어쨌든 유리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불리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주법을 다들 각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조금 더 어쨌든 충격을 좀 줄인달지 혹은 취미 러너, 초보 러너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일반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법은 어쨌든 몸의 무게 중심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 그런 보폭을 가진 러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과도한 힐이나 혹은 과도한 포어풋보다는 조금 더 미드풋에 가까운 착지를 하게 되는 게 조금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좀 더 많다는 거죠. 몸의 중심의 아래에 착지한다는 거는 이제 발을 너무 이렇게 뻗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 몸의 요 중심의 선과 옆에서 봤을 때 요 선이 같이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때 그 선에 좀 가깝게 내 몸에 가깝게 발을 좀 착지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. 네. 그 말씀인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젓가락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네. 이렇게 와서 충격을 이렇게 받는 거랑 네. 이걸 다리를 이렇게 벌려놓고 네. 이렇게 충격을 꽝 받는 거랑은 훨씬 이런 그렇죠. 만약에 관절이 있다고 하면 이 관절에 오는 부담이 훨씬 클 거거든요. 그런 것도 있고 또 무게 중심과 또 일직선으로 우리가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고관절, 무릎 관절, 발목 관절이 자기의 서스펜션 기능을 충분히 발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러면서 충격을 최대한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거죠. 근데 그 몸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충격량은 좀 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잘 버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저처럼 약한 사람들은 어딘가가 계속 충격이 과하게 쌓이게 되는 거죠. 저도 사실 선생님이 아까 달리기를 뭐 처음에 잘 못했다 하셨잖아요. 네네.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거든요. 사실 말씀해 주시는 거 굉장히 공감이 되고 저도 항상 다리를 좀 뻗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정강이 앞쪽 그 앞쪽 근육 앞쪽 근육. 네, 앞쪽 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앞에 근육 있잖아요. 여기가 맨날 엄청 땡기고 아킬레스 아프고 막 그랬거든요. 그래서 확실히 좀 가까이 놓는 이 주법이 좋은 것 같긴 합니다. 네네. 오래 달리기에는 굉장히 경제적인 주법이 될 수밖에 없죠. 네. 선생님하고 나중에 그 달리기 자세 같이 이렇게 해보면서 이야기해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선생님 그러면 그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달리기 주법도 알려주시나요? 주법을 알려주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아파서 와서 휴식하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달리기까지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 이제 휴식과 함께 이제 어떤 식으로 휴식을 할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보강 운동 해 나가서 결국에 달리기까지 갈 수 있는 그 코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료의 영역에서만 네, 말씀하시는군요. 주법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없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얘기를 좀 길게 할 수 있거나 물어보시면은 이제 주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. 결론을 내자면 아프시면 선생님한테 가시면 되고요. 주법을 알고 싶으시면 베가베리 러닝팀의 농담입니다. 네. 뭐 달리기 코치님들이 워낙에 또 저보다야 또 이제 경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들로 또 가르쳐 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선생님 모시고 달리기의 이제 5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대부분 저도 굉장히 익숙한 네, 익숙하죠. 그리고 러닝 팀원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. 네. 다 여기서 해결되는 것 같아요. 그럼 뭐 다행이죠. 네, 그래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한 가지 그 저희 러닝 팀원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예 상상도 안 되는 아픈 부위가 하나 있었어요. 네. 무릎의 뒤쪽이 아프대요. 뛰는데. 무릎의 뒤쪽. 요거는 약간 이제 번외편이긴 한데 번외편. 요거는 뭘까요? 무릎의 뒤쪽이래요. 그 뒤를 가리키더라고요. 다리 뒤편을. 무릎의 뒤쪽은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네. 그래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네. 햄스트링입니다. 햄스트링 이제 허벅지 뒤쪽의 근육이죠. 예전에 손흥민 선수도 다쳤었던 적이 있고 축구 선수들이 보통 이제 햄스트링 부상이 한번 오면은 굉장히 좀 후유증도 있을 수 있고 좀 힘든 상황이 많이 오는데 햄스트링이 이제 허벅지 뒤쪽에서 아까 그 앞쪽의 허벅지 근육처럼 굉장히 큰 근육이고 엉덩이 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릎 뒤쪽까지 연결되는 근육이거든요. 그래서 햄스트링은
이제 스피드 훈련을 했을 때 햄스트링은 많이 사용이 됩니다. 그래서 스피드 훈련을 했을 때 특히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햄스트링이 붙는 자리에서 네. 이제 무릎 뒤쪽이죠. 보통 이제 오금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위에서 통증이 이제 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. 그날 저희가 스피드 훈련을 했거든요. 그렇죠. 아, 빨리 달리면 그게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가 아프셨구나. 그러면은 그것도 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좀 무리하지 않고. 근데 스피드를 서서히 올려가는 그런 방법들, 나는 원래 이 정도 뛸 수 있는데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 당겨버리겠어라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씩 하는 것과 햄스트링도 워낙에 크고 두꺼운 근육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폼롤러나 마사지 같은 걸로 근육을 많이 풀어주시면은 이제 햄스트링 쪽으로 온 스트레스도 조금 줄여주실 수 있을 그 겁니다. 무릎 뒤쪽이 조금 아프다 그러면 그 오금 쪽이 그러면 이제 그렇죠. 햄스트링을 좀 폼롤러로 풀어주면 좀 나아지겠네요. 그렇죠. 허벅지 뒤쪽, 그다음에 엉덩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밀대로 칼국수 면 밀듯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. 네. 나중에 그러면 폼롤러를 저희가 실제로 좀 가지고 와서 이 스트레칭 특집을 한번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러너분들이 영상에서 보면 이제 이해는 되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가 좀 실전 편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후속편은 실전으로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죠. 네. 폼롤러 하는 법. 제가 폼롤러 진짜 싫어하거든요. 아파가지고. 그렇죠. 이게 근데 또 그게 또 약간 그게 매력인데, 약간 아파, 약간 이러면서 여러분 취향이 약간 공개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아프더라고요. 아니 그냥 웨이트 하고 나서 그 근육통이 있는 네. 그 느낌처럼 조금 약간 기분 좋은 통증.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럴 수 있습니다.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것조차 즐길 수 있습니다.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마지막으로 저희 런나벨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이제 러닝 혹시 시작하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요, 부상 항상 조심하시고, 부상에 대해서 내가 보강 운동을 하겠다고 하신다고 하면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라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. 취미 러너분들일수록 이제 몸의 가운데 코어나 엉덩이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거에 되게 익숙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그 말단 부위, 정강이나 발목 이런 데서 부상이 많이 오는 그런 경향들도 사실 있거든요. 그래서 엉덩이 근육 이런 것들의 강화를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아마 러닝 하시면서 부상 많이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큰 근육을 좀 강화하면서 그 큰 근육의 유연성을 좀 확보해주면서 그러면서 거기 그 큰 근육들이 이어지는 그런 이제 작은 뭐 건과 인대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의 좀 부하를 좀 줄여주는 거죠.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. 네, 맞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오늘 진짜 큰 거 배운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런 작은 부상들 달고 사는데 그 부상 부위에만 집중했거든요. 왜 여기 여기 아프지? 근데 사실 저는 폼롤러 같은 것도 잘 못하고 스트레칭도 잘 못해요. 되게 유연성이 떨어지거든요. 네네네.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건강인대 그 가는 부하가 컸구나. 오늘 새롭게 배웠습니다. 네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런라벨은 또 다음번에 좀 더 실전적인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베가베리 김태경 대표였습니다. 러닝바인 잘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런라벨은 또 로피드라는 건강기능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보여줘야겠네요. 네, 이 회사에서 또 건강 정보를 또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에요. 그래서 선물을 좀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. 네네. 요거는 프로폴리스 스프레이. 요게 3개입이에요. 그래서 용법은 이제 뭐 하루에 3번,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한 2-3번 정도 입에 뿌려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면역에 좋은 프로폴리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요것도 또 몸에 좋은 오메가3. 선생님은 이런 건강식품이나 이런 거 좀 드시나요? 저는 귀찮아서 잘 안 먹습니다. 근데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